안녕하십니까. 우주 변화를 강의할 이규희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형 이정의 정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주역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은 일의 근간이다.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죠. 정자사지가냐라. 자, 그럼 천도의 정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도에 있어서의 정은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 완성입니다. 봄에 만물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이 되면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실을 한 것을 갖다가 변함이 없도록 해서 껍질을 단단하게 해서 막 보존하고 있는 것이 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씨앗을 심었을 때 다시 새싹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만물의 일의 근간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계절에 있어서는 겨울이 되어 만물이 각각 씨알을 이루어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을 갖다가 일의 근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의 본성에 있어서는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모든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일의 근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음지가 있겠죠. 자, 이 선음지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나 학문을 통하지 않고 저절로 아는 것을 선음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밤이 되면 졸리고 아침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고 배고프면 먹게 되고 목마르면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을 먹게 되는 거죠.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것을 선음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지가 있냐면은 경험지라고 있습니다. 선음지가 본성에서 알려주는 지라면은 경험지는 학문이나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무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정은 일의 근간이라고 했는데 근간은 바로 여기가 근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간자가 되는 거죠. 요 근간이 나무에 근간이 있어야지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모든 일의 근간이라고 나무를 가지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겨울은 원형 이정의 정을 계절로 보면 겨울에 해당됩니다. 겨울은 생명체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겨울이 되면서 완성해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 속의 씨알을 보호하여 굳게 감싸고 있는 것이니 봄이 되면은요, 이것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껍질 안에서 양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생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은 견과류가 있죠. 그죠? 견과류는 모든 껍질을 탄탄하게 해가지고 안에 씨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봄이 되려고 그러면은 안에서 양기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새싹을 여기서 양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기서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 이래서 막 자라가지고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겨울의 우주 대기는 염소성이라고 합니다. 염소성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염자가 무슨 염자죠? 짤염자가 해당됩니다. 짤염자. 짠 것은 기운이 막 응고시키고 내려가고 압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CR 속에 들어있는 핵이, 여기 들어있는 핵이 변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막 싸가지고 보존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염소성 대기입니다. 자, 가을의 서늘한 기가 점점 차가워져 가지고 한냉해진 기운은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거죠. 양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얼어붙게 하고, 우리는 겨울이 되면 문을 갖다가 창호지를 발라가지고 방에 따뜻한 기운을 못 나가게 하듯이 모든 만물도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작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얼어붙게 하는 염소성 대기는 겉으로는 점점 응고돼 가지고 딱딱하게 하지만 안으로는 양계의 발동이 시작되어 새싹을 틔우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그대로 핵을 갖다가 잘 보존하고 있다가 때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싹 나서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여름이라는 계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천도의 정을 방향에 맞춰 보면은 북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방의 하늘을 현천이라고 표현을 하죠. 천자문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현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겨울 하늘요? 겨울 하늘은 맑지가 않습니다. 가을에는 맑았지만 겨울에는 염소성 대기가 있으면서 거의 뿌옇게 빛이 나죠. 그래서 여기 현자를 보면은 가물가물한데 계속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어서 끝이 없다. 끝이 없이 가물가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천이라는 것은. 자, 북방의 신을 현무라고 합니다. 현무는 북방의 신은 어디의 신이? 수신에 해당됩니다. 수신. 북방의 신은 수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신이 되죠. 수신은 물은 어떻습니까? 물 깊은 데를 갖다가 쳐다보면 가물가물하고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금을 현자에다가 굳셀 무자, 그 굳셀을 꼭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현무라 하며, 현무가 주관하는 별을 갖다가 여러 가지가 7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요거를 갖다가 북방칠수라고 해서 두, 우, 여허, 위실, 벽이라고 합니다. 북쪽의 별을 수성 또는 진성이라고 하죠. 자, 우리 거기서 7개의 별 중에서 여수라는 별이 있어요. 여수, 그죠? 자, 여수라는 별이 있는데 숫자를 요거를 갖다가 별로 표현할 때는 잘수 그러는데 쉬다, 잠자다 그런 뜻이 있는데 별로 표현할 때는 여수라고 있습니다. 여수. 여수의 별은 특징이 있어요. 여수의 별은 겨울이니까 찬 기운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수의 별 기운을 받고 태어난 채소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음기운을 가장 강하게 받은 것이 오이가 있습니다. 여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채소로는 오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오이를 먹게 되는 거죠. 산에 올라갈 때도 오이를 가지고 가면서 한 모금씩 먹으면 우리 몸에 더위를 식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여수의 기운을 받고 물에서 태어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술 먹고 뭐를 먹죠? 황태국. 그죠? 그런 거를 먹죠. 그러면 음기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물에서 있는 걸 갖다가 명태라고 합니다. 명태. 자,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알코올로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도 알코올이 해독이 덜 된 상태로 그 열기운이 머금고 있죠. 그 열기운을 빼내는 것이 뭐가 있죠? 북엇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여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명태를 갖다가 말려서 북엇국을 끓이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계에서 보면은 보통 태양계에는 예전엔 별이 9개였는데 하나를 빼고 지금은 8개만 있다고 하죠. 그 첫 번째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렇게 쭉 나가죠. 그 중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을 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성은 가깝게 있으니까 1년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보다 세 번째 있는 지구보다 가깝기 때문에 115.88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천도의 정을 1년으로 보면은 10월, 11월, 12월이 됩니다. 하루에 있어서는 밤이 되겠죠. 그죠? 밤에는 어때요? 우리의 기운이 염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운이 쭉 내려갑니다. 기운이 내려가면 저절로 잠이 오는 거죠. 요즘 사람 젊은이들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도 모두 어떤 병이 많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병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에 좋다는 양기가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기운이 계속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해서 불면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이 됐을 때는 약간 짭짤한 음식을 드시면은 불면증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형 이정의 정을 갖다가 우리가 식간으로 보면 임계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지로 보면 해자축에 해당됩니다. 해자축.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글씨로 쓰겠습니다. 자, 해에서는 어떤 기운이 있을까요? 해자축할 때 해에서는 요거는 굳게 지키는 뜻이 있습니다. 굳게 지킴. 해의 때에는 모든 씨알이 굳게 지킵니다. 사람으로 치면 방문을 닫아 걸고 아주 따뜻한 균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식물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온기를 갖다 굳게 지키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자에 오면은 어떤 기운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에는 완전히 굳게 지킨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을 꽉 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여기서는 다듬입니다. 굳게 다듬. 굳게 닫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축때가 되면은 씨알이 요 안에서 요 씨알이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축이 기간이 되면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 가지고 인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초봄이 되는 거죠. 초봄이 되면 여기서 탁 싹 터 가지고 나오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의 정을 보면은 해자축에 해당되는데 다 똑같지 않고 역할은 다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도의 정은 북방이 되는데 북쪽은 찬기운을 생기게 합니다. 북쪽은 태양하고 가장 먼 거리에 있을 때죠. 그래서 기운이 차지게 되는 거죠. 북쪽은 찬기운을 생기게 하고 찬기운은 물을 생기게 하는 거죠. 물을 생기게 하고 또 물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물은 자연성이 어떻습니까? 물의 자연성은 내려가지 않고 반드시 윤하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은 내려가는데 자연성이 내려가는 것인데 그냥 내려가지 않고 만물을 적시면서 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맨 처음에 산에서 조금 나오게 되죠. 나와가지고 개천을 내를 따라서 내려오고 강을 따라서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바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은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내려가면서 짠맛을 생기게 합니다. 그 짠맛이 바로 우리 몸에서는 신장을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가해도 짠맛이 신장에 가해도 병이 되고 부족해도 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천도의 정을 갖다가 이번에는 주역의 8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역의 8개로 보면은 물을 상징하는 감깨라고 그럽니다. 감. 요거를 갖다가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갖다가 옆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죠? 감깨. 감깨로 갈 때는 요 감자가 무슨 감자에 해당되죠? 감괴.
요 감자는 바로 구덩이 감자입니다. 구덩이 감자. 물은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은 반드시 구덩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거 물을 상징하는 개를 갖다가 감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캄캄하다 그럴 때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것도 바로 한글이 아닌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캄캄하다. 자, 주역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한글처럼 알고 쓰던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가 한자로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본성에 있어서는 지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혜는 시비지심이라고 그래요. 시비지심. 자, 본성에 있어서는 본성을 하나로 얘기하면은 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본성을 하나로 표현하면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나누면은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그죠? 인이 있고, 그다음에 공손하려고 하는 마음, 예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일을 마땅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의가 있고, 그다음에 매사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뭐예요? 시비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더우면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죠? 열 받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을 주관하는 것은 열을 씻게 하는 것은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신장이 되겠죠. 우리는 더울 때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열이 있을 때는 신장에서 그걸 갖다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받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으로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4대문 중에서 북쪽에 있는 문을 매사에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뜻으로 어떻게 이름을 지었어요? 숙정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숙정문 할 때 숙자는 무슨 숙이죠? 삼가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정자는요. 잘 헤아리다. 그죠? 그래서 일이 옳은지 그런지 잘 헤아려서 분별해서 이 문을 드나들어라 하는 뜻으로 숙정문이라고 명칭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연을 오행을 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입해 본 것입니다. 오행으로 보면은 수, 아까도 표현했지만 수에 해당되겠죠. 그죠? 물 숫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가? 원형 이정의 정이 바로 수에 해당되고 몸으로 보면은 신에 해당된다고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연수로 보면은 생수인 일. 생수라는 것은요, 순서가 자연이 저절로 생기는 수를 자연수라고 그럽니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게 되겠죠. 요거를 갖다가 생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순서예요, 생수. 자연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의 학자가 표현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물이 처음에 생길 땐 물부터 생깁니다. 요 물을 표현하고 요거는 불을 표현하죠. 자, 요거는 뭘 표현해요? 물을 표현하고 요거는 불을 표현하고 요거는 뭐를 표현합니까? 삼은 목을 표현합니다. 목의 숫자입니다. 사는 무슨 숫자예요? 금의 숫자예요. 5는 토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수를 이루려면 모든 만물은 땅 위에 표면이 있을 때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땅을 표현하는 토의 수를 갖다가 다 더한 것이 성수가 됩니다. 여기다가 5를 더하고 여기다가 5를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더해가지고 다 5를 더해가지고 뭐를 이루어요? 여기서 이루는 것이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성수는 6, 7, 8, 9, 10이 되겠죠. 자, 인생에 있어서는 노년기에 해당되겠죠. 원형, 이정
그죠? 정은 계절에 있어서는 겨울에 해당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노년기에 해당됩니다. 인체의 사상 체질로 보면은 겨울이 되면은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겨울에 아주 그 결실을 해가지고 튼튼해지고 튼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체로 보면 태음 체질에 해당됩니다. 뼈대가 튼튼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오방색으로 보면은 금정색이 됩니다. 금정색이라는 것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모든 색을 머금고 있을 때 우주에 있는 모든 빛깔을 다 합쳤을 때는 금정색이 되기 때문에 원형 이정의 정을 검정색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행을 가지고 인체의 오장오부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인체로 보면은 신장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신장은 물관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간은 뭐예요? 간은 다른 말로 혈해라고 표현을 하고, 해는 기해, 기의 바다. 그래서 기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체에 있어서 신장은 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물관리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봤을 때 수에 해당되는 것을 신장에 배치시킨 겁니다. 신장 물관리사니까. 그 다음에 신체에서는 신장이 주관하는 것이 뼈가 됩니다. 신장이 약하면은 뼈가 아프고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오간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귀가 되는 거죠. 콩팥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을 때는 콩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곡식이나 음식을 먹으면서 보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액에서는 침이 되고 주관하는 것은 골수가 되고 외부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머리털이 됩니다. 머리털이 바시시하다는 것은 몸에 신수가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개의 가지가 있는 손가락으로 보면은 겨울이 되면 만물이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도 보면은 가장 짧은 소지가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행의 수를 사람의 5가지 감정으로 표현하면 두려움이 됩니다. 두렵게 되면은 사람이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에서는 떨림이 됩니다. 오음으로 봐서는 입술 소리에 해당되는 거죠. 입술 소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음, 비읍, 피읍이 있습니다. 자, 오성으로 보면은 무서우니까 신음하는 소리가 되고, 감각으로는 청각이 해당됩니다. 감각에는 5가지가 있죠. 촉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청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원형 이정의 정은 청각에 해당됩니다. 자, 오곡으로 보면은 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이 있고, 콩잎과 미역이 다 우리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물을 5가지로 분류했을 때는 수기가 왕성한 인물,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는 인물이 됩니다. 인물은 수기가 많아서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 옆에 그림에서 볼 수가 있죠. 이걸 인물, 비늘린 자 써가지고 이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얼마든지 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도의 정은 계절에 있어서는 겨울에 해당되는데, 겨울에는 인체의 작용을 보면은 고민, 병듦, 단결, 냉각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그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단결, 손을 다 맞잡고 단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을 배치시켜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5장에 있어서는 신장에 해당되는데, 신장이 약해지는 증상으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증상은 얼굴빛이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봤을 때는 부종이 생기고 뼈마디가 아프게 되겠죠. 이를 보면 입뿌리가 아주 드러나 있고 눈알은 누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그리고 통증으로는 허리 고통이 있습니다. 소변이 많아지는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약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율무, 검은콩 우리 많이 들어봤죠? 검은콩 그죠? 신장에 좋다 해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밤이 있고 미역이 있고 돼지고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약초는 산수유 그죠? 붉은색을 띤 산수유. 그다음 두충, 숙지향. 숙지향이 가장 많이 한약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미자가 있고 토사자, 복분자 그리고 녹용. 소의 콩팥, 개의 음경 등등이 있습니다. 자,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를 주액의 원형 이정으로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주가 변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만물의 생성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명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주가 생성한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여겨서 인체를 가지고 오행을 해명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